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일단 왔어요. 네. 이렇게 어렵게 어쨌든 왔잖아요. 그 고생을 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북한에서 정말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 하고 완전 시골에서 토끼풀이나 뜯고 이렇게 살다가 네. 솔직히 타임머신 타고 뭐 그 며칠 사이에 한국이라는 데를 딱 왔어요. 맞아요. 한국 그 그렇죠. 정착 생활은 어땠어요? 한국 정착 생활은 네.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힘들었겠죠. 네, 저한테는 한 살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 시작하는 모든 게 한 살이었어요. 왜냐면 한국도 처음인 것이고 엄마랑 같이 생활을 같은 곳에서 같이 밥 먹고 자는 것도 뭐 5살 이전에는 기억이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처음이고 막 아빠 엄마라는 말 부르는 자체도 처음이고 쉽게 이렇게 막 뱉어줬어요. 아빠라는 말이. 네. 음. 그만큼 제가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학교도 제가 솔직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아마 혼자서 덕혜를 했다고 해도 그렇죠. 사교육 받는 친구랑 못 받은 나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학업도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백지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백지를 하나 이렇게 들고 온 거였는데 그 한의원에 오면은 청소년들은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공부 3개월을 한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다였는데 원래는 저희 이제 그 북한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은 다 대안학교로 가잖아요. 저도 대안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안학교 이제 막 어디 갈 것인가 고민하고 막 그 하늘꿈도 이제 다녀보고 가서 이 학교가 좋다네라고 하면서 원장 선생님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했었는데 저희 아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네가 빨리 적응하고 누구보다 잘 정착해서 살려면 그래도 나는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한국 친구들이랑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말이 쉽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왔지? 또 그 일반 친구랑 대비했을 때 공부도 한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분명 들어가면 왕따 당할 거라는 생각이 컸어요. 두려웠구나. 네, 너무 두려웠어요. 네.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도 하는 것도 힘들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공부를 뭐 8년, 17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따라가는 것도 힘들었고 그렇죠. 정착 생활이라는 게 그냥 100%라고 표현하면 거의 97%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모든 힘들었어요. 것이 힘들었죠. 네. 그 뭐 솔직히 북한에서 그 이제 학교 다녀도 거기서 단체 생활, 거기서도 학교도 사회니까 사회 생활하고 이런 경험도 없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또 공부하려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되게 많이 어려웠을 것 너무 같아요.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처음에? 그러면? 저는 그 경기도 강주에 이제 저희 본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경기도 강주에 위치하고 있는 경하 여자 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그 경기도 끝내서 나올 수 있는 학교거든요. 네. 이거 되게 큰 학교이고 이제는 막 40년 지난 학교인데 거기에 한국에서 그 한화원에서 나와가지고 8일 만에 학교에 들어갔어요. 엄마랑 같이 이제 그 원장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고 고등학교 원래 1학년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상담을 하고 나서 그래도 나이도 좀 다른 친구들보다 1학년에 들어가면 3살 차이가 나고 2학년에 들어가면 2살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아니 이 북한에서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갑자기 2학년이면은 좀 나한테는 좀 와 이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그 같아요. 너무 가하죠. 이빨도 그렇죠. 안 나는데 네. 옥수수를 먹어라는 그러니까. 그 시기인데 어쨌든 들어가자라고 해서 나이 때문에 어쩔 수도 없어. 네. 그리고 또 좀 빨리 정착을 하자고 하다 보니까 또 일반 학교로 가자라고 결심을 한 거고 그래서 갔는데 가서 그때 막 코로나여가지고 맞아요. 네 격주로 이제 그 한 주는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한 주는 이제 학교 나가서 수업하는 시기였어요. 참
아니 코로나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딸이 그때 입학을 했을 때거든요. 네. 코로나 때 같이 입학을 했네 학교를. 그렇죠. 우리 딸 8살 때. 네, 그래서 저는 또 6월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중간고사 그렇지. 시험 칠 때인데 야. 이제 그 딱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원장 선생님한테 그 일반 학교에 북한 학생이 저 처음이라는 거. 학교 개설해서 지금까지 처음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되게 신기하게 네, 봤겠네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이제 저은 선생님으로 이제 저은 반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너무 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저를 정착을 잘 할 수 있게 이끌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오픈을 하고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진짜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학교에 친구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해도 되냐 안 되냐. 네, 그래서 너무 고민을 했어요. 오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그 지방에서 왔다고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서 내가 모르는 게 많아 그냥 배워줘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솔직한 게 네, 좋아요. 그래서 그냥 오픈할게요 라고 해서 단톡방에 이제 초대가 됐어요. 그 이제 저희 2학년 단톡방에 딱 초대됐는데 애들이 안녕 성미야 반가워 막 이제 문자를 하는데 핸드폰이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카톡을 빨리 못 하겠는 거예요. 그 30명 넘는 애들이 다 오느라 고생했어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이제 한 친구가 그래서 딱 들어가서 처음으로 학교 나가는 날이었는데 네. 친구가 저한테 문자 오는 거예요. 성미야 우리 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면 내가 학교 정문에서 기다려줄 테니까 같이 올라가자. 네. 되게 그 처음에는 막 이제 학폭을 생각하고 네, 그렇죠. 막 두렵고 일반 학교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미지가 좋은 것보다도 나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쵸. 내가 부족하면은 그 친구한테 무조건 왕따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입학을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렇죠. 반대로 친절하게 대해줬다. 북한에서 왔다고 막 놀림을 받아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따뜻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앉았는데 이제 친구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넥타이는 어떻게 생겼니? 배지는 북한의 진짜 넥타이. 네, 진짜 너 그리고 네. 북한에서 온 거 맞아?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닌 것 같아. 막 친구들 야 너 김정은 만나봤어? 막 이렇게 농담도 막 농담이죠. 하고, 네. 네. 그래도 보니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학교 생활은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나 또 즐거운 어려운 것도 있었을 반면에 테고. 예.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중간고사를 시험 봤어요. 중간고사. 네. 예. 근데 알다시피 북한이랑 여기랑 시험 치는 시험 방식이 달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쵸, 거예요. 이거 뭐 마카펜 주고 막 시험지 주고 막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진짜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그쵸. 들어가서 한 줄 만에 중간고사를 딱 치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안 봐도 된다고 중간고사는 안 봐도 된다고 하는 걸 그냥 어떻게 시험을 치는지는 그냥 알아야 되니까 그냥 할게요라고 해서 한 거였는데 친구들 궁금하다. 네, 어떻게 했을지.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와서 배워줬어요. 1번의 답을 이제 그 답지를 보고 이제 마카펜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한다.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했는데 다 답을 한 개씩 밀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식을 못하는 네. 잘못되는 거지. 그냥 인식 못하는 게 아니고. 정답도 하나씩 미루다 보니까 다 틀린 걸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딱 치고 나서 이제 답지를 받았는데 몽땅 9등급인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그렇죠. 건데 당연한데 또 속상했겠네요. 네, 너무 속상하고 살짝 제가 좀 오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무조건 그래도 나의 고등학교 졸업 목표가 그래도 3등급, 4등급은 아니고 5등급까지는 올리자. 초등학교도 못 다녔으면서. 네,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을. 욕심이. 네, 그때 이제 그 시험을 볼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점수를 보니까 막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겠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한테 학원을 이제 끊어달라고 해가지고 영어 학원, 영어도 진짜 ABCD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노트북도 타자 건반 치는 것부터 막 배우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7시에 가게 되면 기가는 시간이 새벽 2시였어요. 그럼 몇 시간을 공부한 거야? 학교에서 9시까지 방과후 그쵸. 수업 끝내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그 막 갑자기 한국에 오다 보니까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많지. 그쵸? 학원도 국영수 학원 다니고 댄스 학원도 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구나. 네, 그래서 월 먹으로는 이제 또 어. 댄스 학원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집에 귀가하면은 보통 2시였거든요. 혹시 그러면 고등학교 지금 들어가서 이게 아직도 이렇게 연락하고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 3학년 친구도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되게 네. 그 사이도 되게 좋은가 네, 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어제도 친구가 막 인스타로 야, 너 PBC 나 원래 구독하고 있었는데 너 나와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막 영상도 보내주고. 또 그때 친구가 지금 제일 대학교 친구들보다도 더 친한 것 같아요. 제가 쭉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뭐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렇게 좀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랬지만 또 한국에 와서는 되게 그 우리 성미 씨가 보면 되게 똘똘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또 대학도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네.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어쨌든 성적이 나와가지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또 나이도 어린데 또 이렇게 뭐 이제 하고 싶었던 것도 많은데 공부할 때는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한국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마카펜 이렇게 하는 것도 신기했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 신기했던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쵸? 너무 이 걸어 다니는 것 자체 뭐 지하철, 버스 타고 뭐 쉽게 말해서 뭐 헤어스타일까지도 막 다 신기했을 것 같아요. 옷 입는 것까지. 네, 또 신기한 것도 되게 많은데 그만큼 또 어려웠던 것 같아요. 버스 타는 것도 처음엔 저 버스 못 탔어요. 왜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버스를 딱 타면은 내려야 될 정류장이 어딘지 몰라서. 그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내리거나 아니면 지나서 내리거나. 네,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고등학교 이제 그 딱 입학하고 그 개교하기 전에 네. 개교를 자꾸 북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학교 나가기 전에 이제 친구랑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만나서 이제 바깥에 먹자 했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걸어갔어요. 힐을 신고 35분을 걸으면 발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너무 씩씩하고 너무 용감했고. 그리고 6월이 한여름이 엄청 덥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번거는 있어가지고 그 양산 있잖아요. 양산을 들고 네, 쓰고. 양산 쓰고 뭐 힐 신고 걸어가는 게 그럼 몇 살 때였어요? 17, 18살? 20살이죠. 20살 때. 네, 예. 20년도에 이제 예, 딱 예. 왔으니까 20살 때인데 이제 버스도 못 타고 저는 살짝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사 먹고 이런 문화는 없지만 간식 하나 갖고 나가면 그냥 네. 오늘 넣어주면 내일은 내가 받아 먹지 이런 식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4명이서 밥을 먹는데 네. 분식집 가서 먹었어요. 네. 분식집도 신기했겠다. 네, 그 떡볶이가 신기한 거예요. 떡볶이가 신기했지. 그렇지. 근데 저도 그 떡볶이가 떡볶이 신기했어요. 중에서도 제일 신기한 게 그 로제 떡볶이 있잖아요. 치즈도 얼려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별나라의 맛인 거예요. 별나라의 떡볶이가 별나라의 맛. 맞아. 네, 너무 그 로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분식집 가서 이제 막 먹었는데 친구들이 야 오늘 터치페이 할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 터치페이가 뭔지 그러니까 페이는 뭔지를 알았어요. 터치페이가 뭐야? 페이는 뭔지 아는데 터치페이가 뭐지? 어째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 갑자기 터치페이라 이제 친구들이 막 다 카드를 꺼내다 보니까 이제 눈치 빠른 덕에 이제 각자 계산하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넘겼는데 역시 똘똘해. 예. 그 현금을 이제 쓰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친구랑 현금 이제 교환 기계에 갔는데 카드를 꽂아서 얼마를 출금하시겠어요? 라고 해갖고 이제 선택해서 했는데 바로 돈이 나오는 거예요. ATM 기계 네. 가가지고 갔는데 네. 근데 바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돈을 이제 그러니까 전화를 하듯이 돈도 날아오나 이제 어이없는 생각들을 많이 했죠.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순간에 이제 기계에서 돈이 나오지라고 또 했던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그 학교 앞에 무인 계산 이제 그 아이스크림 무인 계산. 네, 네, 아이스크림 기계 그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인 계산대인데 음. 근데 북한 같으면 저걸 다 그냥 도둑질해서 가지 누가 뭐 알아서 계산을 하고 맞아. 가요. 누가 양심적으로 그래. 네. 그냥 아니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것도 막 이렇게 아, 훔쳐가는데. 학교에 나가는 날 이제 어. 친구가 음료수 사 먹으러 갔는데 이제 무인 계산대인 거예요. 응, 응. 근데 다 애들이 착실하게 막 바코드 찍어갖고 결제를 응. 하고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응. 야 북한 같으면 이걸 다 도둑질해 갔을 응. 건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착하게 다 계산하고 가지? 그러니까. 뭐 계산을 안 해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음. CCTV를 있는 거 모르니까. 네. 네 그리고 또 그냥 그렇게 나가면 걸리는 걸 모르다 보니까. 모르니까. 네. 어떻게 이거 몰라 이거 그냥 갖고 나가도 모를 신기하죠. 건데 이제 그것도 너무 그냥 신기반기했던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게 무인 이런 게 나온 게 몇 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는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많이 사니까 이게 되게 갖고 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그 애들 학교 그쪽이니까 애들이 뭐 한 개씩 그냥 갖고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거를 갖다가 CCTV 찍어가지고 가게에다가 붙여놔요. 이런 애가 이걸 갖고 갔으니까 600원, 700원 갖다 놔라.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다가 만약에 혼자 갔는데 이거 그냥 갖고 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했으면 거기 아마 붙여져 있었을 것 같아. 네. 네, 진짜